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의 문희정입니다. 상쾌한 수요일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 아침에 어울리는 좋은 음악 한 곡으로 우선 아침 상쾌하게 열어볼까요? 그리그의 페르긴트 중에서 아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김용민 PD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PD 대신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저는 뭐 김용민 PD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예. 저희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송이 펑크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성에 차지는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좀 특별한 아침을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열린 마음으로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리그의 페르긴트 아침은 제가 참 아침 방송을 진행을 하면 꼭 한번은 같이 들어보고 싶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그리그의 페르긴트는 입센의 시곡을 주제로 만든 음악인데요. 이 그리그 자신은 여러 번 작곡을 거절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내키지 않아 하면서 만든 곡인데 사실 피아노 협주곡과 더불어서 최대 명곡으로 알려져 있죠. 이 페르긴트 내용은 망나니 페르긴트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솔베이그를 버리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온갖 시련을 다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사랑하는 솔베이그의 품에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돌아올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떠날 수 있는 거고 방황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는데요. 늘 아침이면 눈 뜨면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국민TV를 듣지 않아도 이 하루가 행복하신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7월 17일이죠, 오늘. 미국에서요, 세계 최초의 에어컨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요즘은 그렇죠. 에어컨이 없는 삶,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만 있을 때와는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에어컨에 대해서 사실은 늘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에어컨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누가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예. 발명자는요, 윌리스 하비랜드 캐리어라고 합니다. 이 에어컨의 등장, 냉방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 문명에 큰 변혁을 가져왔죠. 이 각종 의약품과 화학약품의 생산, 그리고 우주 탐사, 또 개폐 창문이 없는 유리 건축물, 사막 지역 개발, 이 박물관의 예술품 보관 등은 에어컨이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캐리어는 버펄로 제철소에서 주급 $10를 받고 엔지니어로 일하던 1902년 7월 13일 온도와 습도, 공기순환 등을 모두 통제하는 최초의 에어컨 시스템을 발명을 했는데요. 코넬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25세 때였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사실 생활의 불편이 발명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고객인 뉴욕의 한 인쇄소가 여름철이면은 고온과 습기로 인쇄용지가 변질돼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것이 발명의 동기였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증기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존의 온방 시스템 원리를 뒤집어서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보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고안해냈는데요. 듣고 보면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쉽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최초의 것, 이 발상의 전환을 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 캐리어는 1915년 캐리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24년에는 디트로이트의 허드슨 백화점, 그리고 1925년 뉴욕 리볼리 극장에 이어서 1928년에 미국 의회에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여름철 더위에 지친 의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는 1929년에 설치가 됐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960년대 초만 해도 12% 수준이었던 미국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 지금은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위를 피하는 피서의 역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로마의 황제들은 설산에 눈을 가져다가 정원에 쌓아놓고 더위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이 눈을 가져다 나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쟁으로 인해서 획득한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제 한 사람 편하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8세기 바그다드의 권력자들은 이중벽이 있는 방에요. 얼음과 눈을 넣어놓고 시종들에게 부채질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 에어컨이라는 기계 그리고 선풍기라는 기계 부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면 더 시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 사람의 손을 굳이 빌리지 않고도 굉장히 편안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사실은 인력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생활의 편리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지구의 환경이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할 것이냐. 현대인들이 일단은 시원함을 먼저 쫓아가기는 합니다만 늘 그 마음속에 죄책감, 좀 미안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7월 17일 오늘. 예.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 그리고 더불어서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음식이 있죠. 예. 팥빙수 한 그릇 하시면 굉장히 시원하실 것 같네요. 밥 넣고 국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빙수용 위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윤종신의 팥빙수 전해드린 지금 시각 6시 16분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김용민 PD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정은현의 타임라인에서는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또 김용민 PD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레카님께서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에어컨을 잠시 꺼두는 습관 어때요? 밀양 송전탑 어찌 되어가는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참 전기를 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죠. 아껴 써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28도가 되지 않으면은 에어컨을 켜지 못해서, 사실은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이고, 그 기관을 방문하시는 일반 그 민원인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월 17일 하면은 또 재헌절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2008년부터였죠. 재헌절 공휴일 폐지가 공표가 됐는데요. 아마도 오늘 휴일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 재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폐지 이유는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공휴일이 폐지된 건 폐지된 거고, 재헌절이라는 그 뜻깊은 날을 반드시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휴일, 국경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태극기를 개양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국경일 날 태극기를 개양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어린 시절에 배우긴 했습니다만 요즘 많이 잊고 살죠. 그리고,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좋은 날에는 제대로 개양을 하고, 슬픈 날에는 그 태극기의 폭만큼 내려서 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많은 곳에서 태극기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올 때는 또 개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재헌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7월 17일로 재헌절을 제정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이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재헌헌법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이 재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949년에 국경일로 제정이 됐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표된 것을 축하하고 또 수호하면서 준법 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아도 되는 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말 많은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절실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그 헌법 제1조를 제대로 지키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민주공화국이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소리내어 외치게 되고 그것들이 제발 지켜지기를, 상식선에서만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현실이 됐는지 참 가슴이 아픈데요. 예. 안 바쁜 벌꿀님께서 이렇게 쓰셨네요. 헌법을 제정한 재헌절, 헌법을 제끼는 현 정부, 국민들이 그들을 제낄 겁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국민과 정부가요, 한 곳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좀 더 자유롭고 정의롭기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 느끼고 왜 서로 하는 말들을 듣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 7월 17일 재헌절 아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죠? 예. 이 태극기 개항을 두고요. 지금 국기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비 오는 날도 개항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는 사바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안전행정부. 그래서 국기 개항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대 국경일,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에 할 수 있고요.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 국장기관과 국민장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아둡시다 하면서 밑에요.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항치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가 와도 개항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심한 비바람에는, 국기가 훼손이 돼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항치 아니한다라고 표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표현들이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들 중에서 이런 법규라든지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얘기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것들이, 모호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항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정태춘의 대한민국 전해드리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참담한 농촌.